자, 오늘 주제도 저 오늘 얘기한 거랑 되게 똑같네요. 네. 프레임적 바이브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프레임적인 연애, 그러니까 장기 연애라고 하죠. 이거 뭐 장기 연애에 실패하는 이유, 마인드적 이유가 되겠네요. 자, 이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이성을 만날 때 잘 될까 잘 안 될까 결과에 집착한다. 이거는 그냥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꾸 성공만 하려고 해. 우리 아까 전에 주식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도 했었지만은 꼭 우리가 돈만 벌려고 하고 오르는 주식만 사려고 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뭐 경제 강의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해드리고 하지만은 이제 그 판을 즐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자랑의 관계, 남자와의 관계만 보더라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만나가지고 그 여자랑 사귀거나 그 남자랑 사귀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도 그 과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 놓쳐요,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을 해. 과정이 즐거우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텐데 그걸 갖다가 진짜 명심해 줘야 돼. 명심. 이거는 과정이 즐거우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야. 축구 선수면 축구 선수로서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 여러분들이 맨날 볼 차고 내가 프리킥을 계속 연습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면 당연히 프리킥을 잘 차겠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연습을 잘 하다 보면 꾸준히 하고 100번 1000번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경기 나가서도 프리킥 차면은 골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정이 즐거워야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좋은 결과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게 그럴 수는 없어.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과정은 없어. 대부분의 이제 연애를 실패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따가른 연습을 한다던가 여자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사교적이지도 않아. 딱히 누군가를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별로 없고 가끔가다 소개팅 한번 받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내가 사교적인 사람이 돼야 돼.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야 돼. 그 사람들 중에 여자나 남자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누군가 사람 만나면서 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즐겨야지 누군가를 폭넓게 만날 수 있는 거고 좋은 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좋은 결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서 연애는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여자분들은 남자 만나는 걸 꺼려하면서 좋은 남자는 만나려고 한다? 아,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일 수도 있다. 남자든 여자든 내가 사교적으로 이제 즐겁게 지내다가 보면 그 중에서 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한 사람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야, 난 너로 정했다 그러면서 뭐 사랑한다 아이시대로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사교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만 보더라도 저 반에 뒤에서 처박혀 있던 친구들하고 아무 교류가 없던 어떤 오타쿠가 갑자기 킹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추파 던지고 사귀자 그러면 사귀어지냐 이거지. 걔 만나지도 못해요. 왜 안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멘트의 문제냐고. 선생님, 내 퀸카가 나타나가지고 걔랑 사귀고 싶은데요? 왜 안 될까?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 과정이. 그분이 이제 다른 애들하고도 친구처럼 지내고 뭐 자유롭게 지내면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친해지면서 걔가 얘도 참 괜찮은 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과정이 없잖아요. 당연히 안 되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사귀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막 덥석 사귀려고 하는 일은 진짜 운이 좋아서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운의 문제지. 그거 갖다 뭐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남자나 여자를 만날 때 그 사람과 너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초조해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실패를 불러들이는 셈이 된다. 여러분이 결과에 너무 신경 쓰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카톡으로 연락을 하거나 다음번에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불안하고 절박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메타프레임 1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메타프레임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재생 목록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또한 상대방 이성에게 자신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도 어필을 하게 꼴이 됩니다. 그러면 메타프레임 7번 또 위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임적인 연애, 장기 연애에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만약 상대방 이성이 여러분이 스스로 결과에 집착하여 메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걸 되새겨도 경험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해결책은 이 행동을 통해서 상황을 좀 뒤바꿔야 됩니다. 잃어버린 메타프레임 1번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 메타프레임의 기인한 사고와 행동을 해서 상황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과 즐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선후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메타프레임 1번을 함양하게 될 거예요. 메타프레임 1번이 잘 뭔지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메타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프레임은 사람의 어떤 철학? 태도? 이런 걸 말합니다. 프레임이라는 것만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만한 태도, 어떤 사람은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이, 그 태도 있죠. 그 태도라는 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태도를 말하는 건데, 그 행동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이거예요. 행동 태도는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오는 건데, 무의식과 경험,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경험에 대한 반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 아, 내가 예를 들어서 헌팅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야. 아, 여자는 쉽게 구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은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태도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이 무의식적인 경험이나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갖다가 메타프레임이라고 해요. 그 메타프레임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어떤 행동 태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설계도를 그리죠. 우리가 건물을 갖다 세우려고 하면은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 설계도가 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미 생각하고 있는 상상 속에 어떤 기준, 철학, 이런 것들을 메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강하면 이게 현실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개꼰대야, 선비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허, 어디 아녀자가 저녁에 돌아다니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메타, 그러니까 생각, 신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갖다 메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애를 잘하기 위한 메타프레임이 있는데, 전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메타라는 말도 그렇고 프레임이라는 말도 그렇고 다 심리학 용어긴 합니다. 예. 자, 연애를 잘하기 위한 메타프레임 1번이 이 세상의 모든 이성이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 메타프레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아, 이 새끼 도끼병 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대를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프레임적인 연애라는 건 장기 연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장기 연애든 뭐 썸이든 상관은 없긴 하지만, 내가 어떤 이성을 갖다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가서 접근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니까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내가.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너무 차갑고 너무 도도하고, 걔가 내가 가서 말하면 야 병신 새끼 꺼져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야. 아, 나를 아무도 좋아하는 여자는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메타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아무에게도 접근을 못해요. 그 여자가 가서 얘기하면 저기 그러면은 병신, 약병 환자같이 막 피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개소름 막 그러면서 도망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메타프레임 1번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어야 돼. 이거는 꼭 이성관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아, 쟤는 딱 봐도 싫어하던데요. 그러니까 아, 잘 모르면 싫어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외모가 별로면은 나를 알아가기도 전에 외모적으로 깔 수도 있는데, 그건 나를 깐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외모를 깐 거지. 겉만 보고 까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싫어한다고 생각해? 나의 겉을 싫어하는 거잖아.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왜냐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안 하면 못해요.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장기 연애를 하는데도 돼서도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제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경계하기 악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랑 만났어. 카리나를 만났다고 할게. 카리나를 만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카리나 같은 애가 왜 나를 만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카리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 같은 왜 오징어 같은 놈을 만나냐? 괜찮은 애들도 굉장히 많고 너 좋다는 애들도 많을 텐데, 카리나면은 개쩌는데야 남자들 줄 섰을 텐데 왜 나 같은 오징어를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넌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약간 다른 남자에게 가기 위한 어떤 뭐 징검다리 정도의 역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처음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귀는 경험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아시겠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카리나 오빠를 당연히 좋아하니까 만났지 왜 그랬겠어 라고 처음엔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계속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카리나도 지쳐요. 부정적인 거 처리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 안 좋아한다고 할게 적당히 하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카리나도 개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장기 연애도 실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계속 남자친구 찾아가가지고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남자친구가 처음에야 아유 좋아하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속 한 10번 해봐라 그러면 진짜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그래 내가 딴 여자 만날게. 그래 됐냐?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버티겠어요. 당연한 거야.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 메타프레임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안 됩니다. 연애는 불가능, 이어나가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근데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자들 대다수가 이게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에요. 여자들도 뭐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메타프레임을 함양하려면 경험을 통해서 1번을 갖다 그냥 선생님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성이 모든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냥 대갈박에 붙이고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무의식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만 학습이 되거든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메타프레임, 즉 생각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해보냐면 이런 식으로 이거 1번을 갖다 가설로 설정을 한다면, 그냥 무작정 여자를 많이 만나거나 무작정 남자를 많이 만나면 안 돼요. 한 번을 만나도 가설을 세우고 만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나 여자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그게 프레임 강인데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 관계나 이런 걸 해보면서 증명을 하셔야 돼.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못난 행동을 하거나 메타프레임, 반대의 메타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행동 거지를 조심히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안 좋은 행동하면 뭐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대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못난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날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게 바로 프레임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멘트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뭐 프레임에서 배운 대로 프레임의 기인한 사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이제 메타프레임 2번이 어떤 거냐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 그러면 이제 메타프레임 2번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1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 상대방을 좋아할지 내 기준에 부합할지가 중요하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가 장기 연애를 잘하게끔 만들려고 이런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지 상대방을 이기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긍정적인 사고로 연애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초필살기를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의 상대방 남자를 상대방 여자를 이겨먹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뭐 주도권을 쟁취한다? 그래가지고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냥 잘 지내요. 잘 지내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할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상대방을 원하는지 아니면 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뭐 상대방이 나의 기준이나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취미생활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카리나처럼 예쁘기만 해. 근데 뭐 성격도 더러워. 맨날 우울해. 맨날 울고 자빠져 있어. 뭐 맨날 때려, 뭐 맨날 뭐 후라이팬으로 내려쳐, 막 이렇게 폭력적이야.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얘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받지 않는데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애를 사귀었는데 남자애가 만나주지도 않아, 뭐 시간 바빠, 연락도 안 돼, 뭐 괜히 집착이나 해대, 내가 믿고 만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걔랑 그냥 실랑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제외를 해달래.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에 싸돌아다녀, 술 처먹고 맨날 걱정만 시켜,
아 그래도 그냥 사귀는 거야. 기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러니까 연애를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연애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불행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뭐 맨날 새벽에 술 처먹고 들어올 때까지 맨날 기다리고 있다가 오빠 들어왔어 이거 하려고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비참한 행동 왜 합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맨날 오빠 늦게 들어와서 나 기다렸잖아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맨날 술 처먹고 있으면 어떤 년이랑 만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밖에 돌아다니는 남들을 갖다가 내가 기다리고 있나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 세상 사람들은 아씨 텐션을 줘야 된다. 긴장감을 줘야 될 것 같아. 너무 내가 착한 행동만 하다 보면 아 얘네들이 긴장을 하네, 막 다른 남자를 만날 것처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얘네들이 좀 긴장감을 있고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선생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다른 남자한테 막 팔려갈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야지 위기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밀당 같은 거 좀 해주고 위기감 줘야지 남자애가 날 좋아할 것 같은데,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선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꼭 바쁜 척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은 내추럴. 수준이 뭐 이게 뭐냐 그런데, 진짜 제 강의 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매력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혼자 집에서 운동하고 밥 먹고 있으면 매력이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런 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삶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하죠.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걸 싫어하죠. 억지로 짜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피지컬, 몸 상태라든가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 그죠? 여러분들 한 집에 살던 뭐 장기 연애를 하시던 그런 사람들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큰 스트레스만 안 주면 웬만해서는 안 헤어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막 밀당을 하거나 긴장감을 줘야지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한눈을 안 팔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별다르게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웬만해서는 잘 헤어지는 일은 없단 제가 증명하고 장담해 드려요. 만약에 그렇게 헤어지면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진짜 뭘 해주냐? 제외를 시켜줄게 공짜로. 진짜 그런 나는 멀쩡하게 했는데, 물론 상대방이 막 무너져서 헤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걔도 멘탈 관리 잘하고 체력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한다면 절대 헤어질 이유가 없어요. 인간들은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둘 다 에너지나 스트레스 관리하면 절대 안 헤어져요. 절대 안 헤어져. 내가 장담한다. 제가 장담해. 그런 일은 없어. 보통 이제 제가 유튜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980화인가 아무튼 하고 있는데, 헤어지는 케이스들을 갖다가 이 유튜브 사연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례가 뭐야? 그냥 어느 한쪽에서 에너지 관리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가 아니라 100%예요. 여자 쪽이나 남자 쪽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못해가지고 헤어지는 경우지, 뭐가 밀당이 안 돼서 헤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 착각을 하지 마요. 긴장감을, 텐션을 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딴 년 만나거나 딴 놈 만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그럼 쓸데없는 행동.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왜 남의 인생을 삽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서 수신. 잘 먹고 잘 자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제일 넘버원이어야 돼요. 잠이 부족하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일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외식하지 말고 내식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저부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맨날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뭐 노력 안 하겠지 않는데, 저도 맨날 항상 수신하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가 할 걸 잘 처리하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집착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연습을 하는 방법은 지금 이번 메타프레임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메타프레임을 증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외모가 별로다 그래도 하는 애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가 막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나는 뭐 이상형의 남자가 뭐야, 나는 잘 웃어주는 남자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잘 해주려고 해요. 해보시면 알아요, 증명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이어가지고 부정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좀 문제긴 하겠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잘 행동합니다. 원래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그냥 듣고 원래 그런 걸 잘 지켜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목발을 짚고 나타났어. 그럼 도와주려고 하지. 어떤 사람이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대. 그러면 해산물을 먹으러 가자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하면 원래 사람들이 그걸 잘 지켜주려고 해요. 꼭 남녀 사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미루코스생 강의를 보면서 배운 점들을 연애 이외의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묘마마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묘마마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메타프레임을 증명을 해보셔라.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해봐요. 그러면은 잘해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이 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행동입니다.